안녕하세요. 에스맘입니다. 네, 오늘은 퓨처 셀프 파트 2를 가지고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동생에게 빌려주고 그리고 이제 그 친구는 다 읽고 이제 블로그에 또 글도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어, 이렇게 참 꾸준히 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네,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메모한 것을 보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파트 1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요인 7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지난번에 이렇게 제일 와닿았던 거는 과거에 대한 스토리를 해석을 해내야지 거기에 매이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뭐 외상 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든 일일지라도 그렇게 해석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나눴었고, 그리고 경기장에 들어가려면 용기가 필요한데, 용기를 내서 지금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나의 수준에 맞는 경기장에 들어가서 그랬을 때 당연히 실패도 맛보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은 파트 2에 대해서 미래의 나에 대한 진실 7가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당신의 미래가 현재를 이끈다. 모든 행동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나의 어떤 하고 싶은 목적이나 그리고 하고 싶은 어떤 나의 중심의 그런 소리에 따라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어, 행동을 선택해 가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넓게 얇게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 방면에 박학다식한 것도 좋고 그리고 또 여러 일들에 다재다능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당신의 미래를 위해서 당신의 미래의 나를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에 집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목표에 진심이라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다짐, 나는 정말 꼭 해낼 거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 나갈 수 있는, 반복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꼭 갖춰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2. 미래의 나는 예상과 다르다. 제가 1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억은 쉽고 상상은 어렵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과거의 나를 기억하는 거는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데 미래의 나를 상상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에 30년 만에 초등학교 친구들을 만났어요.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반이 한 반밖에 없었고 거기에 이제 여자친구 10명, 남자친구 8명이 6년 동안 계속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중1 때 초에 대전으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정말 30년 만에 보는 친구들이 태반이었어요. 많았어요. 근데 어 얘기를 나누면서 '아 그래 맞아. 그런 일들이 있었지.' 이렇게 과거를 추억하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온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마음이 따뜻하고 이렇게 한 명 한 명 정말 안아 주었는데 제가 잘 이렇게 안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 되게 이렇게 위로가 되고 어 나를 위로하듯이 친구들을 위로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좋았던 것 같은데 네. 어 그래서 정말 과거를 생각하는 것은 금방 기억나지 않아도 이렇게 얘기를 나눠 보고 이러다 보면 '아 맞아. 그런 일이 있었어.'라고 기억하기는 쉬운데 물론 과거를 기억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이 '미래의 나를 상상하는 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정 마인드셋은 뭐냐면 지금의 내 모습, 지금의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만 진짜라고 생각해서 그냥 나에게만, 현재의 나에게만 전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마인드셋을 버리고 미래의 나는 지금의 나보다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다.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음 현재의 나에 갇히지 말고 미래의 나를 상상하라라고 했어요. 지금의 나는 완벽하지 않고 지금의 나는 일시적일 뿐이다. 물론 그렇지만 뭐 지금의 내가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나에 대해서 어떤 뭐 책임을 "너 때문이야."라는 것에 멈추지 말고 어 지금의 나에 대해서 연민이 필요한 게 먼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것에 대한 인정과 그렇지만 내가 미흡했던 부분이 무엇이며 그래서 나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라는 그런 어떤 성장 마인드셋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번 "미래의 나는 피리 부는 사람이다."
여기서 이제 피리 부는 사람이 예전에 마을에 이제 쥐가 가득해서 이제 어떤 사람 피리 부는 사람이 "내가 쥐를 쫓아낼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쫓아내면 그 대가를 주기로 했는데 피리를 불어서 쥐를 쫓아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막상 대가를 치르려 하니 그게 이제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 그냥 뭐 고양이가 있으니 쥐가 도망을 갔나 보지.' 이렇게 하면서 대가를 치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중에는 피리를 불어서 그들의 자녀를 유인해서 어떤 언덕에 가두어 버리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피리 부는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행동한 것에 대한 그 행동의 미래의 결과가 꼭 대가를 치르게 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음 빚을 부르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 미래의 나는 꼭 나에게 빚으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고, 내가 지금 투자하는 것으로 피리를 부는 것으로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미래는 꼭 그 투자에 대한 어떤 대가를 꼭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투자는 뭐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목표 달성에 대한 의식적인 행동을 계속 해 나가는 것. 그것이 어 피리를 부는 것이다. 그것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에 대해서만 복리 효과를 말하고 있지만 현재 행동에 대한 복리 효과는 꼭 올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투자에 대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전념한다면 꼭 빠른 성장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의 정체성, 일례로 제가 이제 꾸준히 하는 거 잘 못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에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이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그렇지만 지금은 내가 하는 것에 뭐 나의 목표에 50%도 달성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 그렇지만 지금 나는 정말 80% 정말 만족스러운 그렇게 성장하는 내가 변화된 것 같아. 어떤 행동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것에 대한 정체성의 변화가 꼭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4. 미래의 나를 더 생생하게 자세하게 그려라. 미래의 나를 명확하게 이제 살 빼는 것이라면 내가 목표를 딱 설정을 하고 몸무게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발전 가능한 아까도 말했던 측정 가능한 시스템을 꼭 갖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루에도 측정할 것이 있고 또 하루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을 측정하고 또 한 달을 측정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1년이 측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할 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마음을 잡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기 계발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한데, 그래서 자기 대화를 통해서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그 진지한 이유에 대해서 나 자신을 설득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랬을 때 또 더 목표가 명확해지고, 그러면 또 그 시스템에 더 집중해서 어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또 마음이 더 진실해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서로의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없을 때는, 명확한 목표가 없을 때는 우리가 바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목표가 없다고 해서 바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열심히 살았지만 뭔가 이렇게 손에 쥐어지지 않고 좀 마음이 헛헛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5. 미래의 나의 실패가 현재의 나의 성공보다 낫다. 어, 우리는 이제 현재의 어떤 안정감이 있죠. 그리고 성취감이 있어요. 무언가 성취한 것이 있고 안정감이 있는데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미래의 나에 대해서 전념하고 그리고 미래의 나에게 투자를 할 때 우리는 의도적으로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것에 그 속도를 높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의도적인 연습, 의도적인 뭐 배움, 훈련은 자동성과 반대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동성은 내가 그렇게 뭐 나의 이미 몸에 배어 있는 그런 습관이나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내가 이미 이렇게 습관해져서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동성인데 우리가 그런 것에 그냥 만족하지 말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의도적으로 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래의 나에게 투자하는 것을 시작할 때 우리는 실패를 맛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무언가를 시작할 때
용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런 실패감을 맛보는 그 자리에 나아가야만 우리가 이제 그것을 파트 1에서는 경기장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는데 그래야지만 실패를 물론 맛보겠지만 그러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할 수도 있지만 실패를 많이 경험할 수 있지만 그 성장의 길로 들어서고 적극적으로 많은 행동을 해 나갈 때 그랜드 카돈의 10배의 법칙에서 10배의 법칙을 얘기를 해라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 나갈 때 미래의 나에게 투자하는 것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6. 성공하려면 미래의 나에 진실해져야 한다. 자동성이라는 말하는 것과 동일한 개념으로 자동 반응에 우리가 머무르지 말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해왔던 대로 익숙한 대로 생각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진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실하게 생각해서 내가 정말 내 마음에서 원하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정말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이며 내가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시스템적으로 장착하고 노력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내가 나 자신에게 진실해지고 나 자신과의 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서울대를 가거나 그리고 원하는 대기업에 가거나 이랬을 때 와, 성공했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저도 이제 동창회 다녔다고 말을 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만났을 때 그런 생각이 아예 안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하고 있지? 그리고 어디 살고 있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여자들은 정말 그게 이제 뭐 옷이지만 가장 드러나는 건 사실 가방이거든요. 근데 정말 들가방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를 별로 이렇게 생각을 못 하고 살았고 그리고 뭐 사실 지금 형편이 그렇지도 못하고 하니까 근데 정말 원래 신경 쓰지 않고 살았는데 친구들을 만나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저런 백을 메고 왔구나.'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성공이냐 아니냐는 외부에서 보여지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자기의 목적이 정말 그거였어. 내가 만약에 서울대를 가는 게 내 목적이었어. 내가 삼성에 취직하는 게 내 목적이었어. 내가 만약에 10억을 버는 게 내 목적이었어. 그러면 그것에 맞았다면 자신의 삶의 목적과 맞았다면 그게 성공이지만 만약에 외부에선 성공이라 말하지만 자신의 진짜 목표가 그게 아니었다면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성공인지 아닌지가 판단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7. 신에 대한 견해가 미래의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꼭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꼭 어떤 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내가 어떤 신이라는 것은 나의 존재를 넘어서는 그리고 어떤 나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이잖아요. 그래서 그 신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냥 뭐 아까 고정 마인드셋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의 나에게만 몰두하고 뭐 지금의 지금 현재 지금뿐이야라는 그런 마인드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미래의 나를 생각하고 점점 발전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단어를 여기서는 신을 닮아간다, 신 안에서 자라간다, 성장한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뭐 크리스찬이기도 하지만 더 좋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자기 개발을 할 때 조금 약간은 뭐라고 할까요? 신앙적이지 않은 그런 생각이 약간 저 개인적으로는 좀 들었기도 했는데 7번을 보면서 조금 이렇게 더 '아 그래 이것이 다른 개념이 아니구나. 이것이 같이 한때 이렇게 모여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저는 좀 좋았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메모한 것을 가지고 퓨처 셀프 파트 2에 대해서 나눠봤는데요. 저는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 중요하게 다가왔던 거는 시스템을 갖추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저는 이제 마음에는 진실한데 이거를 좀 끝까지 해내지 못하는 것이 그냥 뭐라고 할까. 어쨌든 마음의 문제라고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더 결심을 잘했더라면, 좀 더 다짐을 굳게 했더라면이라고 좀 피드백이 됐던 것 같은데, 책을 읽으면서, 아, 이것을 그냥 뭔가를 하고 싶은 것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려면 시스템이 꼭 나와야 하는구나.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것을 꼭 거기까지 나와야지. 그래야지만 정말 10배 뭐 행동을 하려고 해도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몇 퍼센트를 했는지 그게 측정 가능하구나. 이 부분이 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고 거의 쇼츠를 많이 올리고 있지만 유튜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블로그 책을 읽어서 블로그도 이제 하고 싶어요. 그런데 옆에서 이제 그것을 뭐 100일 동안 작정해서 글을 쓰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어, 저는 이제 매일매일 해내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할 수 있는 뭐 10분 달리기나 그리고 10분 운동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나가는 것들이 저한테 어떤 꾸준함을 훈련하는 것에 지금은 그 정도의 경기장이 저의 수준에 맞는 것 같아요. 블로그는 좀 생각만으로도 아직은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의 경기장을 파악하고 그런 것들을 꾸준히 연습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또 저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퓨처 셀프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어, 네, 이제 곧 퓨처 셀프 3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메모를 한 다음에 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이렇게 하는 시간이 저에게도 유익이 되고 또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에스크맘이었습니다.